100억이요? 100만 원도 아니고요? 송미래 대리의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억 있으면 제가 투자회사 본부장이죠. 옆에 있던 직원도 폭소를 터뜨렸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정말 어이없네. 키득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르신,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송미래 대리가 손을 흔들며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이고, 정말 고집스러우시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 어린 웃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때 마침 송미래 대리가 컴퓨터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총 투자 잔액 1247억 원.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74이 되었죠. 아침 7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침실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그려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할 일이 있어서요.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에 가야 합니다. 평소처럼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일부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점퍼가 맨 앞에 걸려 있네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옷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을 텐데 아직도 튼튼해요. 그 옆에는 좀 더 나은 옷들이 걸려 있지만 오늘은 이 점퍼를 입기로 했습니다. 편하거든요. 아래층에서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째예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늘 저를 챙겨주거든요. 아니야, 밖에서 먹을게. 일찍 나가야 해서. 가벼운 토스트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마티즈가 보이네요. 2005년식이니까 벌써 20살이 다 되어가는 차입니다. 아들이 새 차를 사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차가 편해요. 몸에 딱 맞거든요. 엔진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침 시간대라 도로가 꽤 막히네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예약 시간까지는 충분하거든요.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 돈이니까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들도 대충 짐작만 할 뿐이고 며느리는 아예 모르죠. 그게 좋아요. 돈 얘기는 복잡하거든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가 보이네요. 평범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편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건 말이에요.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3층에 있어요. 이곳을 이용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곳을 다녔는데 여기 직원들이 성의껏 해주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니까 익숙한 기계음이 들리네요. 문이 열리자 친숙한 로비가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요? 김지영 씨였나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10시에 예약했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모시겠습니다. 대기 공간의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전광판에는 실시간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러 차례 와봐서 이제는 집처럼 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좀 다른 기분이 듭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3분 정도 남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과연 평범한 하루가 될까요?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이 한눈에 보이네요. 제 마티즈가 다른 차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고급 차들 틈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주차장에서 몇 사람이 제 차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관리 사무실 조끼를 입은 사람과 정장 차림의 2명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주차장에 제 차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지영 씨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걸어갈수록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차 말이야, 여기 세우면 안 되는데.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제 마티즈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2사람은 이곳 투자회사 직원 같았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완전 분위기 깨네요. VIP 투자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3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관리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어르신이 차주인이세요? 여긴 VIP 투자자 전용 구역이거든요. 경차는 뒤쪽 구석 자리로 옮겨주셔야 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VIP 투자자 전용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여기 고객입니다. 그러시겠지만요. 규정이 그래요. 차량 등급에 따라서 주차 구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투자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이현수 과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한데요.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요. 걸음이 불편해서 가까운 곳에 세워둔 겁니다. 실제로 오른쪽 무릎에는 오래된 관절염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현수 과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VIP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차는 여기 분위기에 안 맞잖아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다른 고객들도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르신,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참 기분 나쁘네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감정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년째 거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규정이 바뀐 거예요.
최근에 VIP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차량 등급별로 주차 구역을 분리하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닌 지 5년이 넘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있던 걸까요? 그럼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요? 저기 보이시죠? 건물 뒤편 구석에 경차 전용 구역이 있어요. 관리인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건물에서 한참 떨어진 구석진 자리였어요. 거기서 걸어오려면 최소한 20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규정이니까 지켜주셔야죠. 이연수 과장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가식적인 정중함마저 사라졌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택시 타고 오시든지요.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니까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차 키를 꺼내서 마티즈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을 걸고 천천히 뒤로 빼낸 다음 그들이 가리킨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그들을 봤어요. 세 명이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구석진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멀었어요. 여기서 건물 입구까지는 한참 걸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제게는 부담스러운 거리죠. 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땀이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단순히 주차 규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3층에 올라가니 김지영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주차 문제로 불편하셨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생긴 건가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관리 사무실에서 통보만 받았거든요. 뭔가 이상합니다. 직원도 정확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담당자가 나와서 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상담실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창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제 마티즈는 구석에서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이 끝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어요. 주차 시간을 생각하니 조금 걱정됩니다. 로비에 나와서 주차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달라고 하면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안내 데스크 앞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송미래 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나이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와 색이 바랜 바지를 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표정에서 실망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친절함이었습니다.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권이요?
송미래 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주차요금 때문에요. 저희는 투자 계약이나 추가 투자를 하셔야 주차권을 드려요. 최소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요. 100만 원이요? 네, 그래야 VIP 고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송미래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투자 상담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요. 현재 제 투자금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투자금 확인이요? 핸드폰 앱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핸드폰 앱이요? 네, 그런 거 쓰실 줄은 아세요? 송미래 대리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잘 못해서요.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가요? 고객님 정보가 안 뜨는데요. 정말 저희 고객이 맞으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넘게 거래했는데 정보가 안 뜬다니요. 박철수라고 하는데요. 주민번호는 나왔네요. 근데 투자 금액이 송미래 대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맞나요? 뭐가 맞냐고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때 제 핸드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리고 곧바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나갔네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다시 비웃었어요. 아무래도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핸드폰 배터리도 관리 안 되고.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단순히 충전하는 걸 깜빡했을 뿐인데 돈과 연결시키다니요. 돈이 없다니요. 제가 여기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고객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옷 입고 그런 차 타고 오시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믿기 어려워요. 송미래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투자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 기록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봤는데 이상해요. 이 정도 금액이면 VIP 고객인데 왜 이런 차림으로 오세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정도 자산이 있으시면 이렇게 안 오실 텐데요. 송미래 대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입금 내역이라도 보여주시든지요. 아니면 다른 증명 자료라도요. 핸드폰이 꺼져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참 애매하네요. 하필 지금 꺼지고. 송미래 대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송미래 대리가 그를 보더니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 끝날게요. 그리고는 저에게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일단 오늘은 주차권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제대로 된 증명 자료 가져오세요. 증명 자료요? 네, 통장이라든지 투자 확인서라든지요. 그런 거 없이는 저희도 곤란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저리 가라는 뜻이었죠. 뒤에 선 고객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송미래 대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분이 좀 복잡한 케이스라서요. 그러더니 저에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제가 고객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마티즈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차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꺼내서 연결했어요. 화면이 다시 켜지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담 창구에서의 일까지 모든 게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핸드폰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그 중에 은행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걸까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메시지를 눌러보니 별것 아니었어요. 정기적인 안내 문자였습니다. 괜히 불안해했네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주차 정상기가 보였습니다. 주차권이 없으니 요금을 내야 하겠네요. 3시간 정도 있었으니까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기에 주차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5,000원이라고 떴네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송미래 대리가 투자 금액을 확인했을 때 많다고 했었죠. 그럼 주차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안 줬을까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다시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앞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잠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투자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인해 봤는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증명 자료 가져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정말 그 금액이 맞다면요? 송미래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100억 인출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송미래 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100억이요? 100만 원도 아니고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쳐다봤어요. 뭐라고 하셨대요? 100억 인출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 직원도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100억 있으면 제가 투자회사 본부장이죠. 두 직원이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어르신, 100억이 어느 정도 돈인지 아세요? 물론 알죠. 그런데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차림으로? 송미래 대리가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와 색바랜 바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100억이래. 정말 어이없네. 키득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어르신,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송미래 대리가 손을 흔들며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100억을 인출하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고집스러우시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죠? 통장이라도 보여주시든지요. 아니면 뭐라도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봤자 더 웃음거리만 될 뿐이거든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다시 건넸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송미래 대리가 신분증을 받아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거.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이분 계좌 잔고가. 송미래 대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커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뭐가 맞냐고요? 계좌 잔고가 진짜 이 정도예요? 동료 직원이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요. 송미래 대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제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이 안 되나요? 아니요, 확인은 되는데. 좀 복잡해서요. 송미래 대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다 기다리네.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송미래 대리도 예전만큼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상급자에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급자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송미래 대리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통화하는 동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확인해 주신대요. 팀장님이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주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웃어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 팀장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송미래 대리 옆에 섰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고객분이 100억 인출을 요청하셨는데 계좌 조회가 좀 이상해서요. 송미래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이상하다니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김성호 팀장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팀장님. 송미래 대리가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잠깐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이 떴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한 숫자가 나타났어요. 총 투자 잔액 1247억 원. 송미래 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김성호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직원도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해. 로비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착각이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인 것 같아요. 송미래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런 분이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어요. 아까 욕한 직원들 큰일 났다. 또 다른 고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송미래 대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시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김성호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송미래 대리가 식은땀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화면의 숫자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완전 VIP 고객이잖아요.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별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면 안 되죠. 로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송미래 대리가 일어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왠지 씁쓸했어요.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하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지사장님, 긴급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박철수 고객님이 오셨는데 전화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김성호 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그분 맞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지사장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미래 대리는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보며 자꾸 침을 삼켰어요.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하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누군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사장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키는 중간 정도였고 머리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장민석 지사장이었습니다.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즉시 허리를 구부려 아흔도로 절했습니다. 회장님, 큰 실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사장이 한 고객에게 그렇게 깊이 절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을 테니까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건
과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고객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본사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민석 지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장민석 지사장이 송미래 대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송미래 대리가 더욱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 어떤 무례를 범했는지 모두 보고받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장민석 지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았던 모욕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주차장에서의 일, 상담 창구에서의 일, 그리고 로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까지 전액 100억 인출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장민석 지사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장민석 지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가는 건 지사 운영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송미래 대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송미래 대리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어요. 김성호 팀장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송미래 대리는 신입이라서 실수한 겁니다. 신입이라고 해서 고객을 무시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김성호 팀장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민석 지사장이 다시 깊게 절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장민석 지사장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장민석 지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더 확실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 전용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혼선이 없도록요. VIP 창구요? 네, 일정 금액 이상 고객분들은 별도 공간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모욕은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장민석 지사장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인출권은 다음에 처리하죠. 로비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민석 지사장과 직원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를 떠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제가 나간 후에도 웅성거렸던 모양이에요. 100억 원을 가진 고객을 그렇게 대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정말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사장까지 나와서 사과했다면 진짜일 거야. 그런데 돈을 빼간다고 했잖아. 고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큰 투자자가 돈을 빼간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어요. 오후 들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상담 창구에서 말했어요. 송미래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100억이 빠져나갔다고 하던데 나도 돈 찾을래요.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 안 됐어도 불안해요.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그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돈부터 찾고 생각하겠어요. 또 다른 고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송미래 대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김성호 팀장을 불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해지기 전에 빼는 게 나아요.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하나둘씩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침부터 로비는 투자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서너 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저희도 급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담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장민석 지사장도 나와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고객님들, 저희 회사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불안감이 퍼진 후였어요. 그럼 왜 100억짜리 고객이 돈을 빼간다고 했어요? 정말 빼간 건가요? 아니면 빼갈 예정인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민석 지사장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본사에서 감사팀이 온다고 합니다. 김성호 팀장이 장민석 지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팀이요? 왜요? 고객 응대 문제와 투자금 대량 이탈 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장민석 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팀이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3시였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 서너 명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날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고 관련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어요. 송미래 대리는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큰 고객인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감사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위반했고 외모로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이현수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량 등급으로 고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차장 관리인까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VIP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최근에 지시를 받아서 공식 문서가 있나요? 그건 관리인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객 응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고 투자금 이탈로 인한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는 오는 달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장민석 지사장이 직원들에게 통보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사 폐쇄요?
김성호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고객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수익성도 악화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는 다른 지사로 발령이고 일부는 장민석 지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미래 대리와 이현수 과장은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저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미래 대리가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고객 응대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장민석 지사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차장 관리인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자금을 찾으러 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송미래 대리는 마지막 날까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현수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한 대로 사람을 평가한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은 무시와 차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이 뉴스를 보다가 알려줬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다니던 투자회사 아니에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폐쇄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였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맛있는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송미래 씨였거든요. 순간 발길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 투자회사에서 일하던 그녀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니요. 송미래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주고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다른 손님에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송미래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을 거예요. 라면 하나 주세요. 네네. 잠깐만요. 송미래 씨가 당황하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송미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와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나이 든 할머니에게는 더욱 정성스럽게 서비스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송미래 씨가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나요?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정말 잘못이었어요. 송미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알고 있는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지사를 오픈한다고 하던데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추천서가 있으면 우선 면접 기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명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송미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회사 면접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실 수 있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수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기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직원 채용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고객님, 왜 그런 일까지?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달 후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투자자문센터 서부지사가 있던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회사를 유치했어요. 새 지사가 문을 열던 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로 사람을 보시오. 송미래 씨와 이현수 씨도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송미래 씨는 최고의 상담사로 성장했고 이현수 씨는 고객들에게 가장 친절한 담당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 따뜻한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